아이고 야 밀지 마. 돌아왔습니다. 우리 우리 꼬미와 함께 어때요? 잘생겼죠? 날 잡고 있으면 물지도 몰라요. 내려가거라. 이따가 올라오. 아이씨, 야씨, 가세요. 자, 가.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이것도 수업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우, 고양이가 털을 잘 밀어. 저희는 가끔 고양이 털 밀어요. 예, 바리깡으로. 윙. 아주 앙상해지면 귀여워요. 자, 우리 2차 시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약 25분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25분이니까 제가 시간 재놓고 보면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눈이.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을 끊지 않고 그냥 쭉 편집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 교실에서 제가 또 수업 진행이 뭐 이렇게 맨날 뭐죠? 진도만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잡다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느끼시고요. 편안하게 수업을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과 생활체육이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왔는데 아직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가의 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를 위한 여가, 남을 위한 여가, 함께 즐기는, 죄송합니다, 여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나 혼자서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여럿이서 즐길 줄 알아야 되지만 다 같이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대신에 또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여가를 효과적인 여가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테니스의 매너를 지키면서 서로 행복해져요. 요거는 이제 테니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종목을 빗대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게임 전에, 테니스를 치기 전에 코트를 정리한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친다. 예를 들면 눈이 왔을 때 비가 왔을 때는 못해요. 눈이 왔을 때는 눈을 밀고 다 같이 밀고서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 중에 지어진 코트 줄을 긋는다. 그렇죠. 테니스장에는 흙으로 된 바닥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게 탄막가루라고 그러죠?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나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곳, 운동장을 쓴 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바닥에다 체육 선생님들이 뭐 그리잖아요. 그거 지어진 코트 줄을 긋는다. 게임 후에는 주변을 정리한다. 공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공을 새 것으로 준비해서 코트에 나간다. 자, 이것은 예입니다. 테니스 경기 게임을 칠 때는 헝공, 쓰던 공 쓰지 않고요. 깨끗한 공을 쓰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신의 음료는 준비한다. 운동을 하다 보면 덥잖아요. 땀도 나고. 그래서 각자의 음료는 각자 준비해 간다. 때로는 더 준비해 갈 수도 있죠. 뭐. 자, 게임의 순서를 지킨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는 한 코트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차례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쓰자. 다음, 성의 있게 게임을 한다. 이왕 하는 게임입니다. 뭐 이긴다고 해서 진다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거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게임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매너다라는 얘기합니다. 왜 저러니? 자, 심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야, 이거 파울이야, 반칙이야,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죠. 이 여가 시간에 여가 시간에 스포츠라는 종목을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즐겁자고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서 싸우게 되면서 서로 의의를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분 다 망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게 되겠어요? 어떤 게 되겠어요? 여가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못 높이겠죠. 자, 파트너나 상대의 플레이 경계를 보낸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단식 1대1로 하는 게임이 있고요. 2대2로 하는 게 2대2로 하는 게 복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파트너끼리 예의를 지켜주고 상대편끼리도 예의를 지켜준다. 격려를 보내주고 좋은 플레이가 나왔으면 나이스 굿 잘못하더라도 괜찮아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상대에게 공을 받기 쉽게 전달한다.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치다가 뭐 살살 치라는 게 아니라 뭐 공을 넘겨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물에 걸렸다든지 뭐 어디 있다든지 그럴 때는 잘 전달해서 받기 쉽게 해주자. 그리고 복정을 잘 갖춰라. 아, 이거는 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되게 예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 신사적인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몸이 부딪히지 않잖아요.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처럼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고, 또 되게 그 예전에 그 예전 유럽 쪽의 어떤 그 테니스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입고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비추어서 최근에도 일단은 복장을 잘 갖추고 가서 쳐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상대와 게임의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이것은 이제 스포츠맨십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그러니까 어떤 그 경쟁에 있어서의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그 잘 해서 이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게임에서는 상대의 게임 속도와 잘 유지해 주는 것도 매너다라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왜? 여가의 효과를 높여야 되잖아요. 서로 여가 시간에 각각에 나와가지고 테니스를 친 거야. 근데 한 명은 기분 좋고 한 명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 같이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여가의 효과를 높이는 거니까. 다음, 여가의 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가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를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짚어보자. 아, 이건 딱 질문하는 건데. 야구장, 찜질방에서, 노래방에서, PC방에서, 술집에서, 고양이 집에서, 조용히 안 하니? 수영장에서 방해를 해요. 언제 끝나냐고요. 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녹화. 저는 이거 녹화해놓고 또 그 인코딩해서 교환 올리고 편집은 할 거 없죠. 그냥 앞에 자르고 뒤 자르면 되잖아요. 너무 중간에 편집을 하게 되면은 더 머리 아픈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뭐 약간의 실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매끄럽지 않다든지 해도 그냥 쭉 통으로 가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다 그 배려해줘서 이렇게 가기로 약속한 거 맞죠? 예. 자, 그래서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짚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각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아하, 요거를 퀴즈. 네. 이것을 과제 또는 퀴즈 또는 토론으로 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짚어보자. 그래서 적습니다. 첨부 파일로 이거를 토론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각자 제목을 달고 이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다 이런 건 아닌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라는 방안을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읽어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토론은. 거기다 댓글을 달아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대신에 한 명 하나씩은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일 많이 히팅돼서 많이 봤던 사람의 글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점수를 0.1점 더 줄게요. 이거는 토론 또는 퀴즈는 아니고 토론 또는 과제, 토론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언급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해결 방안도 좀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가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언급했었죠.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가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가의 과도한 사행화 및 상업화, 그리고 여가의 계층화, 여가의 향락화 및 퇴폐화, 여가의 환경 파괴, 그리고 여가로의 중독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교환. 여가의 계층화입니다. 상대적 여가 박탈감이 있다. 즉, 낭비적 여가. 예를 들면 명품족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거죠. 자, 상대적 여가 박탈감.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부분 하죠. 이렇게 사회적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 그러죠. 예, 그런 경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버는 돈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또 같은 시간에 쉬는 시간 똑같고 토요일을 같이 쉬고 같이 또 등산 가고. 그런데 때로는 예를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등산 인구가 많죠. 그런데 이제 등산 인구들 중에서 이제 등산을 가면 때로는 그 유명 메이커로 쭉 빼입은 분들 계시고요. 그냥 저기 일반 그냥 옆에 마트에서 저렴한 등산복 사서 입고 가는데 꼭 그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가를 같이 즐기는 가운데 상대적인 여가 박탈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 행태, 낭비적 여가의 소비 행태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여가의 계층화를 만들어내고 이게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여가의 계층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가의 환경 파괴. 오른쪽 그림 뭔지 아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가게. 노. 장가게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장가게가 맞나요? 아닌데요. 천둥산 있는데 거긴데. 예. 자, 여가의 환경 파괴에 있어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좀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통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산을 많이 깎아내고 그 산을 가로지르는 어떤 케이블카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길을 내게 되고 올라가서 뭔가를 즐기고 볼 때는 괜찮은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환경적 파괴가 심해요. 이렇게 길을 내면서 이건 길이 자연스럽게 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길을 내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거고 중장비 왔다 갔을 거고 그러면서 많은 환경 파괴가 있었겠죠. 특히 터널 뚫을 때 많은 그런 어떤 그 환경단체와의 그 어떤 시비가 많이 갈리죠. 이런 부분들이 여가의 환경 파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론해볼 만해요. 여가를 더 중시할 것이냐, 환경을 더 중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죠. 자, 제가 이 녹화가 네 번째 녹화거든요. 25분씩 2시간 동안 지금 목이 조금 가라앉은 부분은 좀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좀 4개를 하고 나서
들어온 상황이라서 지금 목소리 가라앉아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가로의 중독화가 있어요. 자, 특정 여가 활동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성, 그런 게 있습니다. 특정 여가 활동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성.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데 저 혼자 물어보고 저 혼자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가 중에서도 자기 재량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좀 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레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 축구 많이 하는데요. 여가 시간에 일하고 남는 시간, 생활 필수 시간 빼고 여가 시간에 축구를 하러 가는데 이 축구가 너무 과해요. 특히 우리가 지금은 그런 용어를 많이 안 쓰는데 조기 축구 얘기하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아저씨들, 예, 축구 동네 학교의 운동장에 가서.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분 다 그렇진 않은데 조금 제가 좀 그런 병폐라고 해야 되나, 조기 축구의 병폐, 그런 아저씨들 많이 봤거든요. 조기 축구가 아침 한 뭐 6시부터 해요. 6, 7시부터 6시부터 하는구나. 그러면 뭐 한 게임 몸 풀고 기분 좋게 한 게임 뛰고 운동 얼마나 좋아요. 상쾌하고 좋은데 7시 되고 한 8시 되면 이제 8시 반쯤 되면 이제 끝나죠. 왜냐면은 아침에 교회 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2시간 정도 운동해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시는 분들 빼고 남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아침에 또 일요일 아침인데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러고 밥 먹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 서로 편하잖아요. 먹으러 가요. 해장국, 뼈해장국. 딱 가면 그래도 또 뼈해장국인데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한 잔 반주로 딱 가볍게 살짝 기분 좋죠. 운동하고 일요일 오전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아침 뼈해장국에 아침에 반주로 또 자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척척척척. 그러다가 얼큰하게 취하네. 그러다 보니까 9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시에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12시에 볼 한번 더 찰까 또 가요. 아니면은 사우나를 갑니다, 보통. 쫙 씻죠. 한 2시간 자, 한 1시간 자다가 1시간 씻고 나와요. 그럼 2시, 3시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하다가 하다가 좀 이제 저녁 무렵이 한 5시 갈 때쯤 되면은 이제 또 막 저녁 먹고 가요. 또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어떤 특정 여가 활동에 중독이 된 사람들 이런 한 케이스가 있고, 어떤 분들은 하다가 이제 축구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병원 가든지 목발 짚고 나와서 공을 이렇게 막 그 기부스한 발로 공을 이렇게 굴리고 있어요. 이제 특정 종목의 특정한 분들의 어떤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겁니다. 여가의 중독화. 자, 그 다음에 여가의 향락화, 퇴폐화. 뭘까요? 돈 되는 것은 뭐든 한다. 돈 되는 것은 뭐든 한다. 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즐겁게 놀러 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통 우리 흔히 닭볶음탕이라고 하는 닭도리탕, 백숙, 내까. 자연스럽게 여가 즐기러 오고 물놀이하고 가는데 거기에 그냥 그 막 뭐라 그럴까요? 그런 놀이시설 만들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도박 좀 막 하는 분위기 만들고 막 거기에다가 막 그 돈 얹어서 더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여가라는 게 점점 더 뭐 향락화되고 좀 더 이상하게 퇴폐화되고 도박 이런 부분이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또 있잖아요. 퇴폐와 향락화. 여가를 순수하게 즐기라고 스포츠 토토, 경마, 경주, 경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풍지박살 나는 분들 많이 봤죠. 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여가에 있어서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해당이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제 정신이 이제 반쯤 나간 것 같아요. 네. 자, 여가의 엮기는 그 중에서 10개 문항 중에서 3개 문항 이상에 해당되면 사이버 중독을 의심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제가 볼 땐 최근에 친구들은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완전히 매여있다. 오프라인 때도 인터넷에 요즘에는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 그때 당시였지만 이게 한 3, 4년 전, 4, 5년 전 정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들고 달고 다니잖아요. 1번은 대부분이 해당될걸요. 자, 만족을 얻기 위해 날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욕구를 느낀다.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세 번째, 인터넷을 사용하려는 욕구를 느낀다.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4번, 인터넷 사용을 그만두려고 하거나 그만둘 때는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5번, 불유쾌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 다른 활동 말고. 자, 6번, 인터넷 관련 정도를 숨기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인터넷 때문에 중요한 관계, 직업, 교육적 또는 경력 기회가 위태롭게 되거나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다. 자, 보통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 머물러 있게 된다. 오프라인 때의 금단 현상이 지속된다. 우울과 불안. 마지막 10번째. 온라인으로 요금으로 막대한 지출한 후에도 또 한다. 돈이 막 나갔는데 또 해. 저도 최근에 페이스북 비슷한 게 있어요. 막대한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제일 많은 저는 이제 무제한 쓰지 않거든요. 1.5기가 씁니다. 34,000원 요금제. 33,000원.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들 중에서 3개 이상이 되면 사이버 중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 5년 전 자료니까 그래도 지금은 한 5개 이상? 그렇게 좀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즘에는 대부분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면서 여가를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가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그런 방법이 좋겠죠. 자, 우리가 레크레이션과 게임과 놀이 아이고 용어에 대한 내용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10장, 11장, 12장, 13장. 맞네요. 12장이네요. 이거는 다음 차수 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분 남았는데,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죠. 레크레이션에 대한 의미. 여가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자, 레크레이션에 대한 의미. 레크레이션이란 앞에 나와서 자유재량 시간의 자유 선택에 의해 활동 그 자체, 목적을 두고 참여하여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전적이고 건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조직화된 활동입니다. 조직화된 거야. 레크레이션이요. 조직화된 겁니다.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노는 게 아니에요. 조직화된 활동이 레크레이션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사회체육, 생활체육. 우리 생활체육 나왔습니다. 보통 요즘은 사회체육이란 말을 안 쓰는데요. 생활체육, 운동이나 스포츠를 매체로 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이었으면 지금 운동이나 스포츠 했을 거예요. 지금 운동이나 스포츠를 매개체로 하는 레크레이션 활동 생활체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되겠죠. 레크레이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나왔네요. 바로 레크레이션이 더 큰 거예요.
레크레이션 활동 중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가치 있는 신체적인 활동만을 의미한다. 그게 생활체육이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과 생활체육? 그냥 나와서 놀고 안 돼요. 의미를 둬야 됩니다. 건강이냐, 사교냐, 뭐 등등의 기술 습득이냐, 레크레이션 활동 어떤 것 의미를 둡시다.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할 때 건강과 생활체육 시간에 참여할 때 생활체육은 항상 의미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가라는 시간, 여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 특히 학생들이니까 공부하는 교육 시간 빼고 생활 필수 시간 뺀 나머지 시간, 자유재량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초록색에 있는 초록색에 있는 것처럼 여가 시간 맞죠? 여가 밖에 있는 시간들은 뭡니까? 노동 시간, 교육 시간, 공부하는 시간, 생활 필수 시간, 노동 여가 시간. 그 안에 레크레이션이죠. 조직화된 활동. 그 안에 의미를 둔 생활체육.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여가에 대한 의미와 뭐 순기능, 역기능, 그리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퀴즈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겁니다. 짧게 쓰세요. 자, 오늘 3주차 2차시까지 끝냈고요. 다음 4주차도 온라인 강의로 만날 것 같습니다. 1차시, 2차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임과 놀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내용도 제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4주차 때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